이 나라의 진짜 걱정거리는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홍준표 한국당과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당이 주적이라고 말한 걸 애써 부인하는 안철수, 말을 안 했다 쳐도 그래 그렇게 말하면 뭐 잘못됐나 라고 말도 못하는 안철수, 그리고 무슨 개혁보수라 하면서 뭐 하고 앉았는지 알 수도 없는 유승민이, 지금 이런 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분 더 있죠. MB. 지금 정권이 매일 쪼아 들어가고 있어요. BBK에 김경준이 들고 튄 140억을 거기에 피해본 소액 투자자들이 받기도 전에 먼저 빼돌려서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다스의 주인이라서 자기 회사에 돈을 받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걸었던 소송에 미국 로펌 변호사비 수십억을 삼성이 대납했다. 지금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런데 정권으로서는 그 일은 다 이건희 회장이 했다 이렇게 입을 맞춰버리면 삼성이, 이건희 회장은 뭐 지금 사실상 유고 상태니 결국 처벌받을 사람 없음 해가 끝나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MB만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포트라인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세우겠지요. 그래가지고 수사하는데 질질 끄고 망신 주고, 그래가 이제 무슨 구속하니 많이 이제 이러면서 1심, 2심, 3심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아울러서 2년을 울가먹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는 다 쓰레기다라고 국민들 앞에 환기시키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는 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 2번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검찰에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BBK 특별수사본부, 거기서 BBK는 김경준이 주인이다. 사기도 다 김경준이 알아서 한 거고 이명박이 관여없다. 그렇게 해서 특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확인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검찰이 정호용 특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 자기들한테 또 화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만 그러냐. 당시 법무장관이, 노무현 정권 말기 법무장관이 이명박 정권 초기에 국정원장을 했다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검찰과 법무부 장관과 특검과 또 삼성과, 그때 삼성 특검도 걸려 있었죠. 김용철 비자금.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다 까버리면 국민들 앞에 다스는 내 겁니다 카든지 아니라 카든지 그거는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도곡동 땅은 내 거다 카든지 아니라 카든지 이야기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 하나 밝히겠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부 쇼입니다 하고 한번 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다스 이거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검찰이 그렇게 정리를 해줬고, 검찰은 누구하고 상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아는 거 다 까버리면요. 그래서 당시에 어차피 내가 되게 돼 있으니 나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덮어줬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밝혀서 누구한테까지 보고 갔는지 다 따져보자. 그래서 내가 법무장관을 국정원장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까버리면요. 대한민국은 아마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정치가 진보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쏟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야, 생존을 위해서는 극자 극우도 손을 잡구나. 이 정치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편도 없구나.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여당도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했던 아리까리한 열린우리당에서 뛰쳐놓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최종적으로 대선에 만드는 그 당에 경선이 진행이 될 때 이해찬 전 총리와 경선을 하던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었던 정동영 의원은 경찰이 덮쳐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정동영 당시 후보에게 경찰이 덮쳤다. 그 뭘 의미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명박은 무죄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BBK는 이명박이고 다스도 이명박이고 도곡동 땅도 이명박이다. 그때는 다 아니라고 해놓고 노무현 정권의 검찰과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있던 특검에서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명박 대통령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뭔 딜이 서로 오고 가서 그리 정리되었는가. 그걸 까야 되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 그래 내 거다. 아니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거의 진짜 뺏길 수 있으니 내 거 맞다. 그래 맞는데 와. 대통령 경선도 끝났고 이미 대통령 당선되어서 임기도 다 끝났는데 벌써 웃자라고. 이왕 뻔뻔해지려면 확실히 뻔뻔해져서 다 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잡아가라 일이 되면 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폭로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해야 될 거고 특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당은 특검하라 하면 되지요. 자 이쯤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내 살기 위해서는 여야도 없고 편도 없고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개판 5분 전이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내 이 방송 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내 좀 괴롭혔지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이 충고대로 당신이 하면 사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정치는 다 쇼다. 프로레슬링이다. 한번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는 나 잡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일이 무시무시해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터져나올 일들이. 그리고 이 대통령 밑에서 폭로하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신복들. 그 사람들 시켜서 또 폭로를 추가로 언론에 인터뷰하고 이제 감당 불가한 사태로 건너갈 수 있어요. 옛날에 이해창 총재가 2002년 대선에 떨어지고 대선 비자금 수사한다 할 때 그때 저도 좀 자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냐? 검찰에 나가라. 내 발로. 막 그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만진 돈은 다 내 잘못이다. 포괄적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날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검찰로 갔잖아요. 검찰에서 오지 마라.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왔지요. 이해창 씨 깜빵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깜빵 가지 말라고 이런 충고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옛날에 좀 악연이 많았어요. 저한테 참 많이 괴롭혔죠. 그죠?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터져 놓으면 도덕성이나 그 다음에 지금 패거리를 편을 가르는 그 분노의 근원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데 아니 과거에 적과 동지가 뒤섞여서 같이 짝짝꿍을 했단 말이냐 이리 되면 문구로서들이 싸울 의욕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감이 빠르거나 정치 뭐 좀 아는 사람은 황장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는가 지금 잘 알 거예요. 내가 그냥 적은 소리를 이런 데서 할 사람입니까? 제가 좀 많이 알잖아요. 돌아가는 거. 제가 대납한 것도 사실은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까버리라는 겁니다. 다 까요. 깔 때는 진짜 다 까버려야 돼.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내가 잘못한 것만큼은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 하고 검찰청으로 가부어서 이것까지 다 진술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되면 이제 검찰이 아니 그거는 말하지 말고 요것만 이야기하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될 거고 이 대통령의 신복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때 있었던 스토리들 누구가 만나서 협상을 했고 오고 간 거는 뭐고 서로 약속은 뭐고 싹 다 까버린 거예요. 정두원이 뭐 세 가지 무슨 천인공을 할 놀랄만할 이 비밀이 있다 했었는데 뭐 정두원이 뭘 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이유에 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하나 유일하게 남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또 보수 자신을 지지했던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 앞에 보수 진영을 향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면 자기도 사는 수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윤택이처럼 쇼로 리허설하고 하면 안 돼요. 싹 다 공개하고, 자, 이건 내 거고 내가 이건 거 잘못했고 국민 앞에 사과한다. 그런데 과거에 저 정권은 나하고 이렇게 딜 쳤다고 다 까버리세요. 그걸 다 까면요, 검찰이 이명박 오지 마라 할 겁니다. 문정권이 이명박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 한국 진보와 좌파의 허울과 실체를요 다 공개하고 이명박은 국민들 앞에 사죄 받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 한국당. 지금 오늘 보면 모든 맨날 그냥 말로만요, 뭐 문정권이 어떻고 무슨 통상안보 분리가 된다라는 게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또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한국당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박탈될 위기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자, 한 명씩 줄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정말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페이스북에 글 좀 올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센 말을 한 것처럼 기록만 남기면 그것이 오늘날 116석을 가졌다는 한국당의 대표가 할 일이라고 홍 대표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중의 여론은요 어떻는지 홍준표 대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문재인이하고 다 짜고 그냥 적당히 하는 척하는 야당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야당에 주어져 있는 먹이, 야당 대표만 오래 하고 공천만 해도 짭짤하니까 그거 하려고 하고 다음 대선 후보 한 번 더 나가려고 하고 대선은 떨어져도 짭짤하니까 그거 하겠다라는 거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 해란된 문정권 6월에 국민이 심판을 해요. 6월에 홍 대표부터 심판한 다음에 문정권을 심판할 수 있어요. 3월 1일 날 무슨 집회는 한국당 가까운 보수청에서 하는, 나는 몰라요. 요즘 보수의 이 복잡한 A와 B가 싸우고 B와 C가 싸우고 C와 D가 싸우고, 아니 제가 요즘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정권에. 그러면 저보고 뭐라 하는 분들은 그럴 게 아니라 그 전부 화력을, 그 노력을 문정권이 잘못하는 부분에 또 보수의 반성에 해야죠. 왜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로 보면 솔직히 한국당은 틀렸습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유승민은 무엇 때문에 둘 다 시원찮은데, 시원찮은 둘이 만나가지고 또 뭐 하려고 바른미래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적이 문재인이다, 민주당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박지원이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보수를 표방하려고, 보수 표 얻으려고 세상의 국민들은 다 알아요. 바른미래당으로 왔다. 왜? 그쪽에 있어서는 좌파 진영에서는 본인의 공간이 없고 더 이상 호남표로 가지고 대선 후보로 밀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옮기면 옮긴 사람답게 처신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가 남경필이한테 주적이 민주당이고 문재인이다 했다라는 걸, 그걸 말을 안 했다고 소송 걸기 전에, 그래 그 말을 했으면 와. 그 당연히 보수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지. 근데 니는 당사자도 아니면서 왜 그걸 따지는데, 너는 문재인의 그러면 푸들이냐, 민주당에 이중되냐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안 했다고 소송 걸겠다. 그냥 시작부터 바르지 못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지 못한 미래 없는 당으로 이름을 바꾸든가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저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요, 당신들이라도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30석 끌고 모아서 당 만들었으면 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예? 문정권의 이 잘못된 지금 친북적인 행보에 대해서,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미국하고 결연하게 통상을 갖고 맞서보겠다는 행태에 대해서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치고 나가야죠. 당의 반쯤은 저기 국민의당에, 과거에 민주당에 있던 성향의 사람이고 어정쩡하게 섞여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거기서 안 돼서 일로 오면 여기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주식값만 매일 잘 올라가대요.
또 주식으로 한탕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요.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정말로 차별성이 있는 보수야당으로서 가치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 방송을 보시는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당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숱하게 특정 정치인의 노예가 되고 특정 정당의 노예가 되고 특정인을 미워하면서 저 사람만 내보내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수가 과거를 청산도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성찰도 없고요. 그리고 현재 무엇이 문제라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겠는지 자신의 방향이나 정책 노선 비전도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수를 가지고 그거 밀어준다고 선거에서 몇 석 더 얻으면 대한민국이 바뀔 거고 문재인만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휘황찬란해지게 되겠습니까? 저런 수준의 문재인, 임종석, 문재인 저런 수준으로 집권하게 만드는 게요. 바로 대한민국의 저질 보수입니다. 그러면 비판을 하려면요. 냉정한 시각에서 비판을 다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원한에 사로잡혀서 또 집권해봤자 이명박 박근혜 거쳤던 10년도 아니죠. 1년은 못 해먹었지. 9년 정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무한, 태행적인 반복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사람이 칼을 뽑을 때는 인생에 몇 번 없어요. 요즘 같은데 이 보수 야당들이 칼을 뽑아야 될 때입니다. 이 시점도 지나가고 나면요. 이제 버스 지나간 뒤에 버스 잡으려고 외치는 것만큼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도 말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논점도 잡지 못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지지층을 어떻게 가자고 설득하지도 못하는 이런 정치인들요. 당신들은 매달 그냥 짭짤하게 보좌관 9명 거느리고 월급 1,몇백만 원씩 받으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습니까? 그냥 생계형 고액 연봉자들, 생계도 아니죠. 생계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멋거리고 대대손손으로 남들이 패딩도 주고 이것저것 많이 주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정치를 바꾸는 거는요. 보수의 지지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 수준의 정치인을 청소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단일 대오로 모여라. 그래 모이면 문재인 끌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홍준표가 반짝한 미래를 보여준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나면요. 세 번째는 각성을 해야죠. 정확하게 정치 수준은 지지자들 수준하고 일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말 문정권이 많은 잘못을 하지만은 문정권에 반대하는 이 보수 정당들과 그 다음에 이 보수의 리더라는 사람들도 정화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보수는 영원히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보고 맨날 그래요. 너는 방송에서 떠들지 말고 정책을 이야기해라. 내 방송을 성실하게 본 사람이면 그런 말하면 저한테 크게 신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끔 보거나 댓글이나 몇 개 보고 헛소리 하지 말길 바라요. 대한민국의 나만큼 사회의 썩은 구조를 갖다가 드러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 골고루 이야기하는 사람, 심지어 예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 말고 있어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방송을 보고 헛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